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선택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위 사라졌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고민 상담 주식회사 주차장입니다. 이제 자기가 효과까지 다 넣네. 도연이가 너무 웃기다 그래요. 지금. 그랬구나. 예. 안녕하세요. 애나예요. 애나 씨.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돌아온 로이. 너무 배로입니다. 다행이에요. 사마귀도 돌아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마귀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정신머리는 안 돌아온 김보들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약간 좀 머리가 멍한 느낌이 맞아요. 그렇죠, 있죠. 그게 계속 있고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제가 끝나고 바로 코빅 녹화가 있었는데 리허설 하다가 화가 한 번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약간 식은땀 나고 막 약간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까랑까랑해진 느낌? 네. 그나마. 아니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은 화가 나면 정말 쓰러지거나 네. 뒤로 넘어가는데 화가 나서 다시. 네, 왜냐면 제가 그 지난주에도 추진력으로 일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빠가 넌 어디 가서 쓰러지면 안 된다. 맞다. 너는 너를 안고 뛸 사람이 맞다, 없다. 맞다. 너는 항상 네 몸은 네가 챙겨라. 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로. 정신 차렸죠. 예. 약간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좀 아마 놀랄 거예요. 어떻게 네네. 쓰러져서 놀란 거보다는 어떻게 치우지? 약간. 그렇지. 그래서 다들 잠깐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냅두더라고요. 그래, 방법들이 그래. 다 현명하네요. 있더라고요. 예. 아프시면 안 돼요. 안 돼. 뭐 설악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는. 왜요? 거기서 쓰러지셨나요? 아니요, 저랑 같이 조금 이제 썸? 있는 분이 네. 계단 위를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쓰러졌어 이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실 신고 갔나요? 산에 가는데? 근데 비슷하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대로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받쳤는데 거의 저기 그거네요. 백 드롭인가? 예. 네, 그런 형태죠. 그래서 내가 네. 그 사람 목숨을 살렸죠. 그래서 그 뒤로 그럼 러브 어떻게 스토리가 됐어요? 잘 이어지셨나요? 살렸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BGM 지금 1초도 안 깔고 뜨뜨 하려고 했는데 뜨뜨에서 끝났어요. 보통은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면은 잘 그치. 되던데. 그렇죠. 또로로롱. 그거는 드라마. 드라마. 현실은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제가 내 생명을 살려도 마음 안 갈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해가 있어요. 교수님 나이대 정도 되면 그 사모님 있으시겠다라고 그냥 지레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썸분이랑 간 거니까 없다라는 걸 알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냥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남자친구로 이렇게. 있나 보다. 요즘은 썸 없으세요? 요즘 많이 지르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그래도 한번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사마귀를 뿌리고. 사마귀 뿌리는데 안 돼. 사마귀 난다. 예. 근데 사마귀가 한 2kg 정도 됐어가지고 지난주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못 걸을 것 같은데. 시기가 와야 너무 되는데 좋아해. 사마귀 수확 시기가. 만약에 썸 타시거나 연애하시면은 여기서 공개하실 거예요? 굳이? 약간 감추는 타입이셔 이런 거. 진짜? 네, 연애 몰래 하는 타입이셔. 몰래. 네. 진짜? 약간 좀 오픈하실 줄 알았는데. 크라임에서 오픈할까요? 그럼 그럼 크라임 구독자 그럼 범죄란 얘기인데. 10만 공약으로 해요. 10만. 범죄래. 애기 이 사람. 애기 이 사람.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연애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영광을 우리 보들님께서 맞아요. 이달의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10만 원 네. 뭐 하셨죠? 10만 원으로 박수 한번 드리고. 네, 아직 그 집행을 안 했습니다. 10만 원 집행을 안 했고요. 언제세요 이번 달에? 언제라고요? 먼저 20으로 가자. 그래 20 가요. 묶고 더블로. 가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직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역시 직장 동료들은 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멘트들이네요. 묶고 더블로 가야 또 아이코스라도 이렇게 깨끗한 거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이번 주는 과연 누가 될지 이제 오늘부터 리셋이에요. 없어졌어요. 저희가 지금 오자마자 피디님이 나사원이 지금 배지 빼라고 막 앞에서 지켜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내놔. 그러면은 나사원이 목소리만 안 그렇지 말 내용은 깡패예요. 깡패더라고. 그리고 약간 허리 얇아 보이려고 아까 허리에 그 코트를 꽉 쫌맸더라고. 국주 씨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코트 줄 쫌맬 수 있잖아요. 얇이었어. 너무 허리가 너무 가늘어. 꼴보기 싫었어요. 너무 가늘어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런 꼴보기 싫은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 사이 됐잖아요. 너무 쫌맸다. 나사원도 꼴보기 싫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네. 문자로 많이 하더라고 나는. 네. 예, 좋습니다. 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세 회사원 노처녀입니다.
최근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조언을 듣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저는 15년 정도 마케팅 쪽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주말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조직 8명을 거느리는 팀장으로 있다가 5년 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직할 당시 같이 일하며 마음 맞는 직원 1명을 제 권한으로 월급을 더 올려주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와 저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 5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5년 해서 총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A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제가 의지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믿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술을 아예 안 마셔서 일이 끝나고 둘이 밖에서 식사한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회사에서는 온종일 같이 있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집안 얘기도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에 있던 회사에 비해 월급, 복지는 훨씬 좋았고 규모는 작았어요. 그래서 A와 저 그리고 기존 직원까지 딱 3명이 함께 근무를 했는데요. 기존 직원은 A보다 경력은 없지만 실적이 더 좋곤 했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었던 A는 하루라도 본인이 그 기존 직원보다 실적이 적으면 짜증을 엄청 부렸습니다. 한 번은 키보드를 일부러 세게 쳐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요. 저한테 폭풍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존 직원 험담을 늘어놓으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오늘 실적 좋은데 나 이거 오타인 줄 알았죠. 아니야 우리는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쓱 보여주면서 이거 읽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맞아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현이 오늘 실적 좋은데 저한테 일 더 몰아주시면 안 돼요? 왜? 너 실적 별로야? 이제 저 미친년이 저보다 더 많아요. 얘가 미친년 같은데? 그래 알았어. 전년보다는 네가 실적이 많아야지. 그래 지금부터 너한테 몰아줄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A 편을 들어주면서 저도 기존 직원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직원한테 뭐라고 하거나 싫다는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원도 엄청 착했거든요. 저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실적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티격태격 하다가 A는 기존 직원에게 폭발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존 직원은 화를 정말 안 내는 성격이라 그런지 소심하게 내가 뭘? 진짜 열받게 하네. 둘 다 그만하네. 제가 중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둘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는 기존 직원을 다른 방에 불러서 A도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속마음은 아닌데 그냥 욱해서 저런 거니까. 달래주고 A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 쟤 착한 애인데 왜 그래? 하면서 둘 다 다독여줬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저녁 술자리를 마련해서 풀긴 했는데 둘은 앙금이 남아있는 듯 하다가 결국 기존 직원이 결혼 문제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팀원이 많아서 제가 직원 관리만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저도 실적 올리는 걸 원하셔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밤낮 없이 열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압도적으로 제가 늘 좋았거든요. 그러자 A는 이제 It's me! 저를 경계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당연히 열심히 하는 제가 실적이 더 좋은 게 맞는데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맨날 제가 팀장님보다 실적이 적은데 제가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연히 팀장이고 너보다 일을 밤낮으로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많은 거지. 그래도 어떻게 항상 팀장님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친년 아닌가요 진짜? 예. 나는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분이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커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일방의 이야기만 듣다가 반대쪽에서 안 그렇다고 항의 메일이 온 적이 있어서 일단 사연자님 사연은 그렇다. 어쨌든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나는 이런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근데 몰랐나? 이런 성격이었는지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 회사에서는 같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알고만 관리만 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되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 있어요. 맞아. 아니, 개그맨들도 코너를 짤 때 그러니까 술 마시고 놀 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또 일할 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저도 옛날에 되게 친한 선배님한테 오빠랑 나랑은 코너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멀어지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 궁합이 우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김 PD가 이제 나갈 독립한단 말이야. 팟빵을 배신하고 그러면 미리 예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선택을 할 때 자기를 받쳐줄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는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사연자분은 전자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후자 선택. 그러니까 받쳐주는 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면은 김 PD가 굉장히 옮긴 데서 더 빛을 볼 수 있고 편한데 왜냐하면 내 걸 대신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연자는 자기를 받쳐줄 사람을 데려가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애도 안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버킹이라는 게 새로운 옮긴 데 용어는 아니죠 방금. 버킹 왜? 버큐 아니에요? 버킹? 이게 무슨 뭐예요? 버킹이 아니라 그 버그 얘기하는 네, 버깅. 버깅이죠. 버깅이 나는 이유가 버깅을 버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몇 살 이상이 몇 살 이상 되면 내 마음이야. 버킹. 나 버큐라고 50대 이상 그래.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지 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콩글리시인가 이게? 콩글리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콩글리시인데 말하자면 이 분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려간 사람은 의존성이 높으니까 자기 혼자 성과 내기가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연자님도 조금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맞아요. 후배를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그런 그게 것도 있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는 성과 내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연자님요? 아니면 A님요? 저 A가. 왜냐하면 내가 받쳐주면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옮긴 데서는 사실은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 A라는 사람은 혼자 뭐 성과 못 내니까 짜증나고 쟤를 잡아먹어야 되고 막 그런 형태의 것이 지금 이 사연자 분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일적인 특성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마케팅 부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거의 실적이 딱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양이 딱 보여요. 몇 번 해왔느냐, 얼마 받아왔느냐 이게 사람이 영업해온 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구도로 간단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이분은 또 이 사연자가 착각한 것은 매니지먼트만 해서 데려갔는데 새로 옮긴 데는 매니지먼트 플러스 실직.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약에 첫 번째 지정해서 같이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알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결국은 A가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새로 옮긴 데. 그 궁금한 게 사실 코빅도 이게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계속 팀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그런 신경전이나 있어요, 뭐 이런 있어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한 주를 쉬면서 배판 떼어가지고 10점을 못. 그랬구나. 어떤 팀이 10점을 가져가는 바람에 6점으로 저희가 이기고 있었는데 역전을 당해서 4점 차로 지금 저희가 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다음 주가 끝이라서 사실 조금 흐릿해졌는데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저 팀도 뭔가 수를 많이 쓰네. 우리도 좀 뭔가 세게 해볼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 게 서로 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남의 걸 이제 방해하면서까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어디 가면 있단 말이죠. 네, 있죠. 약간 그러면 좀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어떤 나랑 조금 안 맞고 좀 싫어해도 성과를 위해서 우리 팀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후배 개그맨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코너에서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뽑긴 하죠, 사실. 뭐 이렇게 친한 애들하고도 안 맞아, 만약에 안 맞는데 너 코너에 딱이야. 그럼 데려갈 거야. 근데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사람이 우선 괜찮아야 되고 이 친구랑 좀 소통을 하고 있었고 괜찮은 상태에서 얘랑 더 친하다고 얘를 쓰진 않고 그 안에서 맞는 애들을 저는 이제 뽑죠. 맞아, 저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이는 거야, 수가. 맞아. 그 친구가 부리는 수가 다 보이니까.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이제 있는 거야. 꼭지가 돌아서 아무 말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 코너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사실 뭐 주차장님이나 애나나
이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치. 코너를 짜는 네. 선배 중에 선배가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A분이.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지금 일 중독이니까. 네, 일만 하니까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주말에도 일만 했으니까. 인간관계가 좁구나. 이분 혹시 저희가 이제 지금 정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작가님이 사연자님에게 연애와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뭔지 또 일 때문에 애인과 헤어진 적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대요. 그랬더니 저는 사랑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게 일이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게 사랑이란 예전에는 앞뒤 안 가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사랑하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앞뒤 오른쪽 왼쪽 다 보게 되더라고요. 유유 참고로 현재 남친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까지 그럼 해주셨어요. 뭐 완전 일중독은 아니네. 그러네. 연애도 하고 그쵸. 할 거 다 하는데 할 거 다 하는데 그냥 이분과의 관계가 문제인 그런 건가 그런 봐요. 같아요. 배신감이 좀 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5년을 일하고 5년을 데리고 왔는데 2년이 내 뒤통수 치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치. 이런 애인지 몰랐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연자분 입장에서 보내주신 거니까 우리 밑에 이제 따라간 그 친구는 그 사연자분이 이분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모르잖아. 그렇죠. 지금 A분이 사연자분한테 어떻게 한지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나 상사들이 자기가 생각 못한 거를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한마디가 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같이 다녔으면은 더 좀 잘해주고 그러니까 실적을 일정 정도 해는 거를 암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연자가 쌩까난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간다. 그렇죠. 저도 뭐 김 PD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여기 팟빵 직원들이 안 받아들여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 PD 왕따. 아니 내가 막 그런다니까. 아니 막 술 먹고 할 때 아니 왜 김 PD 괜찮잖아. 사람 좋잖아. 그러면 다들 모르는 소리. 예. 너무 웃기다. 근데 저기 직원분들이 또 앞에서 대놓고 그냥 X를 만드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무슨 모르겠어. 집단이에요? 이 집단 너무 그래서 무서운데요?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면전에 대고 이렇게 싫다고 할 수 있는 그 직장 자체가 자유로운 거라고. 야, 너무 좋다. 그래도 싫어요. 아니, 김 PD님 지금 약간 이제 팔짱을 이렇게 김 PD님 끼셨는데. 갑자기 퇴사한다 그래. 예. 아니죠. 이런 분들은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더 너네가 보면 싫으면 나가. 약간 그죠? 아직 뭐 눈물을 닦으신 거죠, 방금? 빨아먹을 게 남았으면 남아야죠. 빨아먹을 게 남아 있으면. 예. 어쨌든 약간 여태까지 제가 왔을 때 중에서는 고민이 어렵진 않은데 저는 이 A분의 스트레스가 뭔지를 좀 친하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너 무슨 고민이 있니? 왜냐면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분 입장에서는 나를 데리고 왔으면 나를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도 갑자기 영업을 하면서 나랑 경쟁을 달리니까 난 그럼 어떡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전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얘기한 거는 A분이 분명 문제가 있어 이거는. 왜냐면은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뭐 친하다면 좀 고민을 좀 들어봐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 A도 아쉽고 뭐냐면 좀 뭔가 서운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사연자한테. 오늘은 약간 앞쪽 사연은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네. 뒤에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A가 어떻게 항상 팀장님이 실적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사연자분이 뭐라고 했을지 선택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니 그럼 너도 나처럼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해봐. 두 번째는요. 네가 해볼 수 있을 만큼 더 해봐. 돌아왔다. 몰아줄게. 약간 그 저기 마더의 김혜자 씨인가요? 김혜자 쌤 느낌 아니에요 지금? 아유 우리 아들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없어? 약간 그거?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에 느낌. 갈대밭에서 춤추는 거. 네. 세 번째는요. 팀장이 더 실적이 좋아야 맞는 거 아닐까? 상하. 모르겠다. 난 오늘 이거 되게 이분 성격을. 그냥 정답을 좀 쉽게 맞춰보기 위해서 사연자님에게 사연자 프로필을 받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영화 디센트 2005년작이고요. 이 영국 호러 영화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악명이 자자한 이게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이제 가족을 잃고 뭐 약간 트라우마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기분 전환을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클라이밍 뭐 동굴 탐험 같은 것들을 막 달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갇히게 돼요. 친구들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장르가 확 바뀌는데 갑자기 거기서 골룸같이 생긴 기어다니는 존재들이 사람이 그 안에 아니라? 있는 거야. 사람을 거기 아래 들어온 생명체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얘네들이 갇힌 동굴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그 존재들을 피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잔인한 영화예요. 나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네. 거. 와. 안나 씨 취향이에요. 두 번째 작품은 콰이어트 저도 플레이스.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1, 2 다 봤고요. 네, 에밀리 블런트가 남편이 감독을 하고 주연을 해서 부부로 나오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건 그분이 몰랐네요. 70대 좋아하는데. 남편이세요. 네, 감독도 하시고 주연도 맡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미래 사회에 뭔가 소리에 반응하는 그 괴 생명체들을 피해서 소리를 재밌어. 안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미래에 과연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이랬잖아. 이 영화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괴물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근데 애를 뵌 거야, 임신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 어떻게 소리를 잉! 이래도 잡아가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무음으로 했어도 뭐 시험관왕이겠지 뭐. 아니 지금 거기는 보청기도 지금 만들어서 쓰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아 이건 영화에 뭔가 오류다, 오게 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쯤에 이유가 나옵니다. 네. 아 진짜. 폭포에서 소리 지르면 됩니다. 폭포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빠가 그래 여기서는 말해도 돼 막 이래. 그러면서 둘이 와 이러거든. 그래서 폭포에서 했구나. 약간 물레방앗간 느낌. 그렇지. 우리나라 따지면 물소리가 들리니까 괴물이 안 오는 거야. 폭포가 굉장히 메타포예요. 엄청 큰 폭포에서 내가 거기서 의문이 풀렸지. 저기서는 쌍둥이도 임신 가능이다. 세 번째는 영화 한국 영화 하차입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 이성균, 김민희 씨 주연의 이성균 씨가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김민희 씨 아내가 약혼녀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경찰 은퇴한 형한테 가서 형 소연이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누가 이성균 내가 알던 이성균네는 아니야. 성대에 지금 조약돌 낀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알던 이름도 아니었고 그 존재도 아니었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약혼녀가 누군가의 신분을 훔쳐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일이 약혼녀에게 있었던 것인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저는 공포 스릴러 좀비 마니아인데요. 술을 못해서 그런지 저런 종류의 영화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자님 이거 선입견이에요. 술을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스트레스 푼다. 저 술을 7일을 먹어도 이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걸로 유일하게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비 대가리 터질 때 그 쾌감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장 막 나오고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성애자예요. 막 터질 때 그냥 짜릿한 쾌감. 그 혹시 제가 성욕구가 너무 높고 남편이 좀 난드는 상태에서는 좀비 영화 좀 많이 보면 성욕이 좀 해결이 되나요? 될 수 있죠. 여러분 자위 말고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되는 거야? 아도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약간 이분을 떠나서 나 뭐 얘기하려는 지금 까먹었어요. 아도 때문에? 터지는 거. 저는 그런 걸 못 봐서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막 옛날에 막 무슨 막 되게 이런 영화죠. 저는 인생 영화 뭔지 아세요? 킹스맨이에요. 누가 빵 터져서 너는 무슨 인생 영화 킹스맨이야 이러는데 굉장히 낯서네요 킹스맨. 네, 왜냐면 저는 막 좀비 터지고 썰고 이런 거를 못 봐요. 근데 그걸 되게 유쾌하게 거기서 빵빵 따라랑 대가리가 폭죽처럼 터지잖아요. 이쁘게 막 그렇게 됐고 막 피 색깔이 아니고 되게 막 형광스럽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보면서 이 영화 너무 저는 그거를 진짜 50번도 넘게 봤을걸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와 그래요? 그 정도면 진짜 좋아요. 일종의 코믹 첩보물 이런 걸 좋아하시는 예. 범죄물은 좋아하는데 또 너무 챙챙 막 썰고 이런 거는 좋아해요.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자기를 그 조그만한 침대 말고 소파에다가 이렇게 앉히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데 스스로 막 제어를 하는 거야. 저게 너무 잔인하면 안 된다. 잔인한 거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킹스맨에서. 저 지금 이 손에 보이세요 이거? 골무 이걸 왜 차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소년 심판에서 김혜수 씨가 이거를 종이를 넘기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내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갖고 왔잖아요. 아니 근데 소년 심판에서는 종이가 한 10,000장 정도 있는데 저희는 10장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2장을 계속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저희는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토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있는 것만 지금 계속 넘기고 있고 화날 때 골무 던지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차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하고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땀이 많이 차가지고 많이 안 좋네요 지금. 네, 되게 전문가 같으세요. 예, 네. 습진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쨌든 저는 아직도 이분의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저처럼 약간 네.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즐거워하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너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더 해봐 몰아줄게라고 뭔가 또 프로답게 약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2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좀 그 감정적인 타입보다 이성적인 타입이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시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본다면은 답이 보들님께서는 첫 번째 그럼 너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좀 해줬다. 근데 이제 앞에는 저는 그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팀장이고 너는 너보다 일을 많이 하는 당연한 거지라는 말이 전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3번이죠. 팀장이 더 실적이 많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번. 저는 1번. 왜냐면 그 지금까지 나왔던 사연에서는 약간 성격이 그렇게 계획적인 걸로 나왔는데 좋아하는 영화를 봤을 때는 이분의 사연자분의 그냥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잖아요. 독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영화를 봤을 때는 1번. 그냥 딱 툭 나오는 말을 했을 것 같아. 야, 네가 그럼 일 많이 해봐. 너 일 안 하잖아, 나만큼. 저랑 생각하는 말투가 굉장히 다르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너도 나처럼 반나절 없이 주말 없이 일해봐. 그러면 너도 많이 받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이 사연자분 A분이 나한테도 2년 전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난 관리자의 말투로 안 할 것 같아, 나도. 네 년이 해봐.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답에 따라서 이분의 말투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나성원. 정답은 2번. 너가 해볼 수 있을 만큼 더 해봐. 몰아줄게. 약간 프로인 척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이분도 골무 산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듣고 이 사연자님도 이 골무 살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쿠팡에서 바로 안 오더라고요. 3일 걸리더라고. 상품인가? 네, 3일 걸리니까 지금 빨리 주문을 하셔야지 이번 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약간 뭐라나 A를 달래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 근데 속 안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나만큼 할 수 있을까? 네가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번이 더 욱할 것 같아. 달래주는 척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뜻은 아니 해봐. 그치. 이렇게 되니까 더 열받을 것 같은데. A 씨가 더 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A 씨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낸 걸 수도 있어. 이번 말투가 이렇게 겉돌게 약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우리네 상사들 특징이네. 말을 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말하잖아. 그치, 그렇죠, 맞죠?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혼자 못해? 그래서 혼자 하면은 누가 이런 거 혼자 하랬지 알아서. 근데 진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김 PD님은?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공감이 가시겠네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돌려서 얘기를 하죠. 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이게 더 상처인데. 근데 그게 더 상처받는데. 네. 돌 받는다니까요? 오늘부터 공포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더라? 직설적으로. 갑자기 왜 저래? 왜 승질이야? 왜 예민해? 어쩌라고 그런다고. 생리? 막 이런다니까? 그런다니까 진짜로 안 하던 애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가가지고 야! 이렇게 또 되면 또 난리가 나요. 근데 뭐 팀장이 얘기하는 건 다 짜증나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말을 하지 마.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심지어 그 20대 때 알았어요. 제가 단편을 하는데 제가 연출인데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서운한데 은근 또. 감독.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왜 저희 그 코미디 하는데도 조연출 때는 개그맨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PD들이. 맞아. 근데 연출이 딱 되는 순간 되게 뗀뗀해지면서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감독님들이. 근데 우리 자체도 처음에는 막 예를 들면 안나라는 PD면 안나야 왔어 막 이렇게 하다가 연출이 딱 되면 씨 안녕하세요. 나도 동생이어도 동생 PD여도 맞아.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PD님 근데 이름으로 존칭을 못 하겠어. 왜냐면 나보다 동생인 거 아니까. 그러면 아유 오셨어요. PD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부딪히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외로워진다곤 하더라고요. 섬처럼. 그래요? 약간 직장인들 공감대도 우리도 느끼는구나. 있겠지. 우리도 직장인이야, 국주야. 그런가? 예전에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부함장을 20년을 했는데도 부함장을? 함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너 안 시켜주냐 했더니
너는 너무 선원들이랑 가까워. 왜냐하면 과감히 자르지 못하고 확실히 결정을 못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굉장히 새파란 사람이 함정이 됐는데 걔는 칼 같아. 그러니까 왜냐 필요하죠.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오늘의 약간 핵심 같아요. 직장이라는 회사 생활이라는 그 약간 묘한 인간관계지만 또 일도 해야 되는 친구이기도 하고. 저만 맞췄네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안 까먹고 오셨네요. 예. 왜냐면 요즘 별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라도 좀 맞춰야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안 그러면 진짜 나가야 돼요 저기서.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살이에요. 아니 좀 낮춰줘요. 알았어요. 40살처럼.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분 있어. 젊게 사시죠. 어느 날 저보다 먼저 퇴근한 A가 메신저를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나갔더라고요. 제가 실적이 높은 날 미친 듯이 키보드를 치던 직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천천히 남친과의 메신저를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제 쌍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현 남친이 돈 별로 없어서 지가 돈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실적이 목숨 거는 건가? 주지도 모르고 돈에 눈 멀어가지고. 라거나 A 남친이 먼저 저를 개라고 부르며 야 오늘 개 없어? 잠깐 볼일보러 나갔어. 야 그럴 거면 반차를 쓰고 나가지. 돈에 환장한 년이 반차 아까워서 쓰겠어? 못 쓰지. 쌍욕을 섞어가면서 저를 실적과 돈에 미친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A는 남친뿐만 아니라 저와 친했던 다른 부서 직원한테까지 제 욕을 했더라고요. 오마이갓. 어쩐지 그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서로 놀러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를 그냥 돈에 미친 여자, 또라이, 사이코 등등이라며 욕을 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면서 배신감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할까? 욕을 하면서 싸울까? 그냥 싸대기를 날릴까? 일단 제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남과 트러블이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처자입니다. 전에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다른 부서 직원이 텃세 부리면서 협조 안 해주고 날카롭게 싸우자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좋게 나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끝까지 웃으면서 대해주니까 결국에는 언니 하면서 아주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오래 알아오던 동생 같은 동료에게 당한 배신이라 어찌해야 할지 멘붕이 왔습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발설하면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관두게 될 텐데 저희 일은 무조건 2명 이상이 있어야 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또 A 때문에 이직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A가 일에 있어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게 있어서 지금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 해도 서로 다시 맞춰가기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을까 싶다가도 그 메신저를 본 다음 날 A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가식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언니 오셨어요? 오늘 날씨 별로 안 춥다 그쵸? 웃으면서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면상에다 침을 콕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금 좀 슬퍼요. 왜요?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후배가 너무 좋았고 잘 되길 바랬고 엄청 잘 해줬어요. 다 알아요. 제가 되게 잘해준 걸 아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해준 게 귀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쁜 마음으로 잘해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잘 지냈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도 챙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싫을 수 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보다 더 괜찮은 선배랑 친해지고 나니까 저를 버리고 그 선배한테 저를 예를 들면 국제가 잘해줘 이러면은 네.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은 국주가 좀 그렇게 하는구나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다 언팔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슬퍼요. 이것도 있어. 내가 잘해줬던 애한테 배신감 당한 것도 너무 슬프고 이분처럼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네가 봤을 땐 내가 급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것까지 되니까 일적인 거, 사람, 마음 다 모든 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욕들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 사람들하고 계속 잘 지내다 보면 걔 그런 못된 모습들이 들키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럴 거예요. 굳이 내가 막 나서서 같이 욕을 안 해도 그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뒷얘기한 것까지 회사에다 한 거 보니까 약간 와 이게 올라왔어 지금 울컥하네. 근데 걔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국주 씨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선배도 그 상황에 똑같이 놓이게 될 거예요. 윗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욕을 하면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또래들끼리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스트레스 푼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런데 윗사람이 야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쪼잔해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관리 능력의 부재라고 만약에 이 사연자의 윗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관리 못해? 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가 이런 거를 해결 못했구나라는 자책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막 걔한테 너 왜 그랬어? 뭐가 서운했니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이 사연자가 할 수도 지금 없어. 이 상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걸 찍어 눌러? 아니면 내보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작가님이 요거 남욕하게 좋아하는 사람 네. 특징 좀 몇 개 적어주셨는데요. 실력은 없고 시기 질투가 심하다.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서 덜 받는 건 뭐냐면 실력이 있고 남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덜 받아요. 성격 진짜 별론데 되게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진짜 저 사람은 실력 좋으니까 저기까지 갔다. 맞아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진짜 아무 말 못해. 잘하는데 어떡해. 그게 덜 받아. 써야지. 차라리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 못하고 꼭 뒤에서 욕한다. 이분은 전혀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곡하고 확대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그렇지. 무리짓고 평가를 나 이게 제일 싫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배님이 그 식당을 하셨는데 그 직원분들이 혼자일 때는 뗀뗀하고 둘이 있으면 그 둘이서 사장을 왕따시키고 셋이면은 갈리고 뭐 넷이면은 파가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없을 때는 타깃이 된다. 100% 이건 진짜. 자리 못 뜨겠네. 약간 이런 거 얘기하잖아. 제가 화장실 못 가는 이유죠. 안 가시더라고요, 되게. 네. 아니 근데 난 그래 뭐 주위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선배나 뭐 후배랑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근데 진짜 남들이 봐서 되게 친하고 쟤네들이 아삼육인데 아삼육 친구를 이제 욕하는 순간 그럼 걔도 이상해 보이지. 나도 욕하겠구나. 맞아, 그렇지, 똑같이.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그치.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거 들을 때 나 지금 나가면 안 되겠구나. 얘한테는 내 얘기도 하면 안 되겠다. 전달되겠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잘못해도 미안한 줄 모른다. 저는 고맙다는 얘기보다 미안하단 말 안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냥 미안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은근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거 너무 잘해. 이거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직장에서 어느 직장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남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하면서 약간 부풀리는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올려주셨는데 되도록 말을 섞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단순한 아니 거 아니야? 걔가 나한테 말을 시킨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꼭 있잖아요. 그러고 이런 있어? 애들이 있잖아요. 친해지려고 해요. 맞아. 진짜 하나도 안 친한 맞아. 상태에서 친해지려고 막 치대요.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야.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분들은. 종종 떠보는 질문을 한다. 근데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어떤 질문? 그러니까 걔 어떤 것 같아요, 선배님? 이런 거 있죠. 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걸려들으면 대박. 맞아, 걔 그렇더라. 선배님. 걔 나한테도 어. 그랬었어. 네.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어때요?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난 좋던데 저는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얘기 안 해. 그럼 딱 근데 뭐 걔도 조금 얘기가 있더라고. 그쵸. 이렇게 딱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공범자 만들기 효과입니다. 맞아요. 예, 공범자. 같이 그리고 공범자.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내 얘기만 전달하는 똑같은 거지. 거지. 아니 국주 선배가 이렇게 그렇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동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까 그거죠. 예. 그렇죠. 적절한. 근데 나도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같이
딱 그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는데 그렇죠. 요런 보이잖아. 이게 시간 뿌리 그 보이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하면 안 돼. 난 그런 걸 잘 못 알아채겠더라. 언니도 보면은 되게 사람이 털털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더라고. 몰라. 적절한 선을 유지하자. 그다음에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말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 절대 안 바뀌어. 인간은 고쳐 못 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맞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쳐 쓰려고 굳이 애쓰지 마라. 처벌을 하되 처벌을 하고 무엇인가 교훈을 주지만 그걸 통해서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하나. 그러니까 고쳐진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 다른 좋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 때문에 참을까 싶다가도 다음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A를 보고 침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 한잔하며 진솔하게 대화로 푼다. 두 번째는요. 그냥 참는다. 3번은요. 메신저 켜놓고 갔더라 하면서 떠본다. 이것도 재밌네. 드라마였으면 이거 재밌다. 3번을 해야지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치? 너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눈치 한번 봐봐라. 난 3번이었으면 좋겠다. 3번 통쾌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유 작가님 스타일이다. 민진이가 이거 재밌게 짰나 이거. 근데 저희가 또 약간 간과한 게 있는데 사실 남의 메신저 왜 봤어요? 그치. 맞아. 근데 이거는 그래, 맞아. 뭔가 이게 자기도 뭔가 촉이 온 거야. 맞아. 얘가 그럼요. 분명히 내 대화를 엄청 맞아. 까고 있구나 뒤에서.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메신저를 까서 보면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도 남자가 100% 바람 피는 것 같고 바람 피는 카톡을 봤다고 하더라도 너 바람 피느라고 말을 못 하잖아. 못하지 몰래 내가 먹으니까. 봤으니까. 그 입장에서 완전 넘어가잖아. 너 내 거 봤어? 너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게 우위가 나오는 거야. 달라진다니까 그거 한 번에. 저 A는 이거잖아요. 그 팀장이 얘기할 때 메신저 켜놓고 욕한 거잖아요. 그치. 눈 똑바로 보면서 팀장 네, 욕한 팀장이 거잖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치. 저런 인연을 일하는 척하면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친 거니까 복수 진짜 직설적 복수는 3번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왜 안 돼? 왜냐하면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남자들의 노멀한 첫 번째는 남자들의 노멀한 해법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도 안 고쳐준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회사를 다니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은 수단인 거지. 그냥 술 먹는 거는. 그 두 번째는 그냥 참는다. 저는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참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분도 많은데 그냥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골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니, 본인이 스트레스 받죠. 근데 3번이어도 되는 게 메신저를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만 풍기잖아요. 그렇죠. 메신저 켜놓고 갔더라. 그걸 우리는 연기를 잘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망이야, 망. 메신저 보셨어요? 켜놓고 갔더라. 혹시 보셨어요? 이거 되바라지게 혹시 보셨어요? 이러면 이분 표정 관리 분명히 이 대사까지 생각 못했단 말이야. 그럼 당황해서 아니 켜져 있기를. 우리는 그럼 이러지. 나도 망했다. 그리고 뭐 말하고 싶었냐면은 왜 내가 보면 안 되는 거 썼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졌어. 지금 이 A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또 소문 낼 것 같아. 맞아. 메신저 봤다고? 야, 원래 우리 안 여기서 좋아. 하지 말자. 야, 우리 메신저 사찰해 팀장님. 야. 이렇게. 이제 나가자 다시 팔게 미안 그러니까. 진짜 다 걸렸다 막 이러면서 저도 이번 그냥 참는다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1번 술 한잔하면 진솔한 대화로 푼다라고 만약에 하셨더라면 절대 얘는 또 거기서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또 해. 이럴 것 같아. 100%야. 그 술자리에서는 네 선배 그렇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뒤에 와서 맞아. 남자친구한테 야 안주 10,000원짜리 시키더라. 맞아. 돈 겁나 아껴 막 나쁜 맞아. 년 이러면서. 돈독 올라가지고 야 얼굴에 사막이네. 그게 사막이 아니야 돈독이야 돈독. 영원히 고통받는 사막이. 사막이만 올라온 100%야. 그러니까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날이 이거 아무리 그래봤자 술값 나가고 마음만 쓰고 해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었으면 메신저 켜놓고 왔으면 이거 재밌을 것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나도
답은 2번일 것 같아요. 참는 저는 그냥 뭐 답이고 뭐고 3번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 3번. 메시지 찾고 갔더라. 찾고 갔더라. 못 뽑고 썼냐? 졌어. 나도 못해. 머릿속으로 왕왕왕왕왕. 분해서 혼자 울고. 로이님은요? 저는 아까 2번. 2번. 그렇지. 1번은 근데 왠지 나 1번 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관리자니까. 제발. 자. 과연 뭐일지. 나사원. 정답은 2번. 그냥 참는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나아. 근데 살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이러다 암 걸려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앞으로 A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화 난 김에 지금 빨리 좀 질러드릴게요. 분노의 질주. 공감합니다. 우선 공감하고 이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술도 많이 먹었고 왜냐 차라리 위에 사람한테 화가 난 거였으면 선배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맞아 나도 할 수 있거든. 차라리 술 먹으면서 실수하는 척하면서라도 지르면 되는데 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이미 자책 시작했고 나는 왜 어울리지 못했는가 싶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X인가라는 생각까지도 다 했거든요.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시작함으로써부터 내 인생이 X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는 그분을 만나면 눈도 못 마주쳤고 굉장히 내가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작아지니까. 네, 막 그랬었는데 걔는 너무 잘 지내는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있고 쟤는 그냥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난 내 거 열심히 살자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걔한테 말을 걸게 되고 그냥 인사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A씨를 만약에 자를 거예요? 안 자를 거예요? 저는 안 잘라요. 안 자르고. 왜냐면 자르면 나한테 마이너스야. 내가 걔를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냥 냅두고 내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걔랑 욕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 나한테 뭐라 못해. 내가 상사거든. 나만 생각하세요. 그게 어려운데 그거밖에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부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팀장의 권유를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르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건 절대로 자르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온다고 보통 이런 애들 자르면은 똥차가 옵니다. 더 힘든 애들이 더 힘든 애. 왜냐하면 맞아요. 뭘 또 맞춰주고 막 그러다 보면 본인만 피곤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되 말려 죽여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얹었어 내 거야 나 이제. 어떻게 말려? 죽이긴. 잘 얹죠. 나 말려 죽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말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니 말려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이 사람이 A가 제일 원하는 게 실적인지 아니면 평판인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해고 다니고 뭘 하는 것은 회사 내의 평판을 높이려고 하는 형태의 행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실적을 줄이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팀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본인이 이 팀장이 일정 정도 자기의 나쁜 행동을 알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A가? 예, 그때쯤까지만 하라는 거죠. 만약에 더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위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죠. 내가 피해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의 경고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정도의 위아래 모르고 날뛰는 애들을 가장 방치하면 조직이 망가집니다. 얘는 지금 위아래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그래도 팀장이라는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고 조직은 조직력이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은 일정 정도 조직을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팀장의 권유로 누를 건 누르고 또 평판을 망가뜨리는 건 망가뜨려 갖고 네가 난 너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나를 일정 정도 업무적으로 존경하면은 나도 널 인정할게라고 하는 확실한 경고를 줄 때까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게 이제 보통 형사들이 범인들 여러 범인들을 찍어 누를 때 권위로 누를 때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그분을 잡아놓고 하세요. 어떻게 잡으라고 했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건 업무적으로 아니면 평판적으로. 둘 중에 약간...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피해가 와요. 자폭할 수도 있거든요. 나 못하겠어 이러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한테 이분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약간 지금 들으시면서 그럴 것 같아. 교수님 번호를 알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요? 이렇게 할까요? 막 왜냐면은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맞아. 이 상황들이 그렇죠. 조금. 근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할까요? 네. 타로부터 한번 갈까요?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이분은 시청자님.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적인 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네. 그냥 제일 열심히 하면 해볼까요? 그러면 알아서들 잘 따라올까요? 그 대신 이거는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내 일만 이제 막 톡도 안 보고 단체 톡방도 안 보고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만 영업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내일만 열심히 하면 내일만 열심히 하면 그들도 알아서 좀 따라올까요? 내일만 열심히 하면 A가 입 닥치고 절 따라올까요? 단톡방에 그 모든 기집애들 모습아들 자, 요 앞에 타로집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국주님이 있는 타로집 있어요. 다녀왔더라고요. 내가? 예. 거기 있어요. 영상에 보니까 영상 있어요. 계속 틀어져 나오고 있어요. 국주 씨가. 내가 그래서 저기 가서 봤잖아. 저도 봤어요. 내가 영상이 나온다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가수분이랑 가서 봤더라고. 리피 오빠인가? 아니 여자 아이돌. 정화. 그건 잘 정화 아닌가? 제 눈엔 국주 씨만 보여서. 그 고마야. 지금 보면은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칼을 든 목동? 이분이 전쟁을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이분이 마치 이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의 진짜 숨겨진 뜻은 이 뒤에 있는 분들한테 있어요. 패잔병처럼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우리 그 후배 A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약간 뭔가 졌다 그런 마음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면에 다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된다. 예, 좀 현명해지셔야 될 때가 됐고 우리 사연자분이 그리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보통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이 좀 현명하신 편이시래요. 고민은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성과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계속 스트레스는 받는데요. 거꾸로 매달렸네. A분 때문에 A분이 옆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아진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일하시는 게 쭉 연결이 된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성향이 고집이 좀 있네.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다 약간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한 그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당하고만 있을, 그러니까 아니면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 지금 매달려는 있지만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움츠려들고 내가 뭔가 정신이 없고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참고 좀 견뎌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뭔가 이 상황이 풀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은 참고 견뎌야 된다. 또 그런 전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으면 계속 지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겠죠, 뭐.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네, 순서가 또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이게 또 결과 카드로 나왔으니까.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참을 수밖에 없대요. 맞아. 참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 보드님께서 또. 제가 오늘 골라온 영화는요.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마리아운 꼬뜨야르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안 보신 그런 좀 생소하네요. 네. 마리온 꼬뜨야르. 네, 항상 칸에 늘 가는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고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산드라라는 여자입니다. 네, 근데 산드라가 얼마 전까지 병이 좀 있어서 마음의 병으로 좀 보이는데 쉬다가 다음 주에 이제 복직을 앞두고 금요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오는데 회사 동료들이 그녀가 해고되는 대신에 보너스 1,000유로씩을 받기로 투표 결과 정해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1,000유로면 150만 원입니다. 산드라와 남편은 이제 그녀가 해고가 되면 집세도 못 내고 다시 또 그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힘든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애들도 있어요. 좌절하고 있다가
산드라는 이 반장, 작업 반장이 동료들한테 그녀 대신에 당신들이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적으로 이야기해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주말 사이 토요일, 일요일 남았죠. 월요일까지. 주말 사이 16명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자기에게 받기 위해서 재투표를 해달라. 월요일 날 위해서 보너스 대신에 나 지금 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러 다니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공장에서 일하는데 대부분의 공장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이 1,000유로가 150만 원인데 이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1년치 가스비, 수도비를 그걸로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빚을 당장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애들을 그걸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의 절박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설득의 모든 과정들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녀는 계속 초반에 좌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한테 갔더니 그 사람은 이제 찾아가자마자 갑자기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더니 찾아와줘서 고맙다. 금요일날 내가 그 투표를 하고 너무 계속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월요일에 당신을 위해서 투표해줄게요. 그때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그것도 있고 내가 본영 안 해. 네, 미안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의 반면에 평소에 굉장히 내가 친했다고 생각했던 나딘이라는 여자는 띵동띵동 해도 집에 있는데 안 나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9표를 받아야 되는데 설득이 쉽지 않고 안 그래도 이제 신경쇠약 약을 계속 마리온 코트라를 먹고 있는데 자존감이 점점 붕괴가 되고 남편은 계속 그래서 응원을 해주는데 남편한테 내가 복직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동료들이 날 보는 시선을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거기서 일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신감, 모멸 등의 감정으로 그 신경 안전제를 모두 다 까가지고 한 입에 털어놓고 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죽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누군가 찾아와요. 처음에 이제 설득을 못했던 어떤 여자 동료인데 내가 월요일에 당신의 복직을 위해서 투표를 하겠다. 그걸 반대하는 남편이랑 싸우고 내가 집을 나왔다. 이렇게 딱 와요. 과연 산드라의 운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숨겨진 욕망. 네.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골라왔는데요. 이 직장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같이 모여있긴 하지만 어떤 조직보다 사실은 그 내의 경쟁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놨어요. 직원들끼리 경쟁하게. 특히 사연자님처럼 이제 마케팅처럼 정량적으로 측정의 성과가 가능하고 내에서 이게 또 얘가 딱딱 눈에 그 성과가 보이면은 사실은 이게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거기서 10년 일하다 보면은 동료를 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구조가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커요. 그래서 직장 동료라는 말은 있지만 직장 친구라는 말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그 A 씨를 그간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내셔서 굉장히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침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연자님이 이렇게까지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특별한 관계성을 부여할까? 왜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는데 사연자님은 본인한테 썼잖아요. 자기 일에만. 친구 우정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는 이제 안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님한테 이 A 씨가 회사에서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노력을 안 해도 친구를 대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리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우정을 원하시면 회사 밖에서 에너지로 본인이 노력을 쓰셔가지고 친구를 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동료 관계 안에 선에서의 선을 딱 짚고 그 선을 넘는다 싶으시면은 본인 팀장 권한으로 공적인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회사 내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친구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묘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인간적인 온기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 작품에 좀 들어 있고요. 그냥 그 정도 우리가 그냥 그 정도만 기대해야 되지 안에서 뭔가 진짜로 내가 믿고 따르는 친구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되게 그 현실에 있는 사연이어가지고. 네, 저는 오늘 약간 가시방석이었어요, 사실은. 아,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이 제일 없었어. 앞에 이제 보고 있는 눈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네, 뭐 말을 쉽게 못하겠다. 아니, 소시오패스가 됐어야지. 네? 소시오패스가 돼야죠. 뻔뻔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가시방석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앞장 정도. 지금 가시가 있는 거. 지금 이제 책까지랑 일부러 거기다 깔아놓은 거래요. 그래요? 네. 자리를 꼭 여기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늘 커피에 침을 뱉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나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커피 부탁할 때 나는 네가 침 뱉을 때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은 뱉었으면 찔려라. 난 그 에너지도 쓰기 싫을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선배한테 이거 막 눈치 보면서 침을 뱉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누가 볼까 무서워하면서. 맞아, 그것도 참 힘든 인생이에요. 아유, 저는 오늘 그냥 들어가다가 소주나 한 병 사갖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아, 그냥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유, 고생하셨고 정리들 잘하고 가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아유, 가세요, 주차장님. 네. 아유, 또 주차장님은 일찍 퇴근해서 참 다행이에요. 여기 사연자분은 주말에도 일한대잖아.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굉장히 짜증나는 관리자죠. 근데 관리자의 입장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을 봐줘? 어쨌든 그래도 우리 여기서는 김 PD님이 제일 상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네. 끝.